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맨날 이제 투시를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게 투시라는 게 그 어떤 드로잉의 보조 수단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뭔가 어떤 드로잉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런 어떤 일정한 일정한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어떤 상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는 투시는 정말로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어떤 기초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투시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떤 고급 요소죠, 사실은. 그러니까 투시라는 걸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거라고 말을 하긴 못하지만 그 어느 정도의 훈련이 돼 있을 때 투시라는 지식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설명을 하는 건 사실은 그런 일정한 정도의 훈련과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상태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단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단순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은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한 건 아니에요.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근원적인 걸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생각해 볼 건 선입니다. 선. 라인이죠, 라인. 라인이잖아요. 이 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 굉장히 보편적이고 흔한 방법이죠. 뭐 선들을 이용해서 뭐 구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뭐 육면체를 그린다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투시가 정확하게 맞냐 뭐 그런 거 떠나갔고 선을 이용해서 뭔가 형태를 그려내는 건 굉장히 뭔가 흔해 빠지게 하고 있는 일이죠. 흔해 빠지게 하고 있는 일인데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여기에서 물론 이제 이건 굉장히 뭐 훌륭하게 라이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형태가 굉장히 뻔하게 드러나지만 여기에 어떤 거를 봐도 선은 없죠. 여기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선이란 게 이렇게 그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육면체를 이제 놓고선 그리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주 당연하게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요. 그런데 그럼 이제 과연 이 선이라는 건 과연 뭐를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아티스트의 도구함에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툴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뭘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 사실 뇌피셜이에요. 난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림을 한 20년 그리다 보니까 이게 할 게 생각밖에 없어서 생각을 여러 개 해봤는데 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단 실루엣, 즉 외곽선을 표시하는 데 쓰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면에 외곽선을 이용해서 이 형태를, 이 물체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거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외곽선을 표시하는 거예요. 외곽선을 표시하기 위해 선이 쓰여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단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외곽선 말고 이런 모서리를 표현을 하는데
선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모서리를 선이라는 거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외곽선을 표시를 해주고 모서리를 표시를 해주면은 여기서부터 뭘 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건 이 외곽선을 활용해서 외곽 표시한 외곽선과 모서리를 활용해서 명암을 넣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명암을 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곽선은 사라져도 이 물체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외곽선이란 게 꼭 사라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외곽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물체의 정보를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꼭 뭐 선이라는 게 칠하다 보면 없어지고 뭐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죠. 정보가 필요한 정보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거를 하는 게 목표죠. 그걸 하는 게 뭐 옳다고 항상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좋은 거잖아요. 물론 모든 정보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모든 그림의 목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리는 사람의 목표에 따라 다른 거죠. 목표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림을 그리는 데는. 이 목표가 뭔지는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가 정할 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뭐 해봤자 내 목표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인 목표가 되줄 수 있죠. 그리고 그 명확함이라는 거가 사실 그런 어떤 그 여러분이 흔하게 그 말하는 콤포지션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꽤나 쓸모 있는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자가 정해놓은 목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할 것인가를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상당히 높은 경지의 문제인 거고 일단 뭔가 그림을 그리는 걸 배울 때는 어떻게 해서 어떤 툴을 사용하면은 툴이라는 게 선도 있고 이거 면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명암을 넣은 거잖아요. 그런 게 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흑백이지만 여기에 색깔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색깔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뭐 그림자 뭐 하여간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이걸 사실은 전 툴이라고 부릅니다. 포토샵 뭐 3D 맥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비주얼 요소를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느냐 그 비주얼 도구를 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툴을 이용해서 뭐를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일단 여기서는 지금 선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기둥을 단순하게 선으로 묘사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원기둥 뭐 실루엣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근데 이것만 갖다가 놓으면은 이거를 원기둥이라고 받아들여주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뭐 원기둥 실루엣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원기둥의 모서리가 있죠. 원기둥의 모서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넣어줘도 사실 이게 금세 원기둥으로 다가와요. 이거는 원기둥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요 윗면하고 옆면은 원기둥의 그런 어떤 그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요 모서리를 넣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 여기에서 뭔가 조금 더 확실한 뭔가 이 원기둥으로 만들어주고 싶으면은 이 원기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다가 똑같은 날카로운 모서리처럼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뭔가 좀 그렇잖아요. 이걸 원기둥이라고 하기엔 너무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좀 부드러운, 좀 더 흐릿흐릿한 이런 모서리가 완전히 디파인 되지 않은 이런 거를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꽤 뭔가 그런 어떤 돌아가는 요쪽으로 돌아가는 요게 생긴 거잖아요. 이게 명암을 확실하게 집어넣지 않고도 요것만 넣어줌으로써 여기가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들죠. 이런 식으로 모서리의 그런 어떤 날카로움과 이런 걸 조절을 하는 거를 서양 애들은 그거를 엣지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엣지 컨트롤. 이 엣지 컨트롤이 선화에만 적용된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페인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엣지 컨트롤을 잘하면은 절반은 가요. 근데 일단 여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요걸 하나 뒀더니 요쪽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요쪽은 여전히 좀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죠. 얘랑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럼 선을 단순하게 두 개만 그었을 뿐인데 아까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전달하게 됐죠. 그쵸?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를 그린다. 네? 구를 그릴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도 물론 이제 구 하면은 이것도 또 상당히 항상 마음 아픈 일인데, 구를 그리라고 이제 여러분 많은 분들 시키면은 그 외워서 여기다 이렇게 딱 넣어버리고, 네? 이게 그 코어 섀도우 워드 이제 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기 뭡니까 이렇게 반사광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가 사실 내가 항상 마음 아픈 건 뭐냐면은 구가 빛이 여기서만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이거를 빛이 위에서 오면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빛이 아래서 오면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잖아. 근데 구를 그리라고 시키면은 항상 이렇게 대각선에서 오는 것만 하는데, 꼭 이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거 여기서 더 물론 이건 약간 좀 어드밴스드한 거지만, 약간 좀 기초라고 보기엔 그렇지만, 빛이 광원이 정말로 가까이에 있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가까이 있는 광원이니까 가까이에만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빛이 비치는 부분이. 근데 이제 이게 구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예, 뭐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할 얘기고. 그래서 구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여기서 지금 내가 선으로 그린다는 건 명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 구를 정확하게 모양을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명암을 생각하지 않고 선만 이용해서 전달할 수 있는가의 얘기잖아요. 물론 이 원기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해줘도 뭔가 아까보다는 입체적인 느낌이 들죠.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더 간단한 방법은 이 구에다가 와이어 프레임을 넣어줘 버리면은, 그러면은 훨씬 간단하게 이 구라는 걸 표시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석고상 구 보시면 이런 라인 없어요. 이런 라인 없는데,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쵸? 아니면 하다 못해서 여기 위에다가 조그만 점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요렇게 구두 부드러운 이제 직각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요렇게 해준다거나, 네? 요것만 해줘도 구라는 거를 전달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예쁘냐 안 예쁘냐 떠나갖고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뭔가 조금 더 위에 돌아가는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 동그란 물체라는 걸 전달해 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요렇게 납작한 물체, 요렇게 계란형으로 납작한 요런 타원 형태의 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거는 이것과 이것의 중간 정도잖아요. 이거는 그냥 원기둥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모서리 이걸 표현을 해주면은, 그러면 상당히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고도, 뭐 여기다가 일단 뭐 더 정확하게 이 물체의 정보를 전달해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을 넣어줄 수도 있는 일이고. 근데 이제 뭐 굳이 와이어 프레임을 넣지 않더라도 이거는 확실하게 뭔가 어떤 더 많은 정보를 이거보다는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보다는 전달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선을 이용해서 어떤 입체를 전달하는 거가 왜 이게 필요하냐.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인체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죠. 굉장히 복잡한 형태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도형이라기보다는 입체물들의 복합적인 그런 어떤 집합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갈비뼈를 이렇게 계란처럼 그리면 된다라고 굉장히 많은 작법서에서 얘기를 해주죠.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갈비뼈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물체거든요. 사실 요 앞에서 갈비뼈가 이렇게 정면에서 봤다, 이렇게 정면에서 봤다, 그러면은 이게 8번째 갈비뼈였나? 가 옆으로 가장 튀어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의외로 여기는 이 양옆은 꽤 납작합니다. 꽤 납작하고, 나 여기에 이제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갖고 이제 목 구멍을 이제 여기 이렇게 목뼈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저 뭐라 그러죠? 빗장뼈? 뭐라 그러냐 그거를, 예, 뭐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런 복잡한 형태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얘를
한 45도쯤 요 각도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계란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죠. 정보가 부족하니까 거기다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여기 약간 납작하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납작한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모서리를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죠. 요거만 들어가도 여기가 납작하다는 어떤 그런 정보를, 그게 없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전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가운데 그 갈비뼈 가운데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그거는, 예, 그건 뭐 굳이 공부를 안 해도 자기 갈비뼈 있는 데를 만져보면은 중앙부에 이렇게 딱딱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걔는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앞에 있지만 약간 45도에서 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좀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건 굉장히 뻔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중앙을 지나는 요 선을 이렇게 그어주기만 해도, 이게 아까 전에 그냥 타원 계란 모양 이상한 거 있을 때보다는 훨씬 그럴싸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갈비뼈 여기서 명치에서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 이렇게든 그렇게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가 8번 갈비뼈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8번 갈비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요 정도 위치가 가장 튀어나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8번이지 7번이지 알게 뭐야. 난 몰라요. 난 그런 거. 나 배경 컨셉 마틴이 내가 그런 거 알 리가 없잖아. 그 다음에 요 납작한 요 부분이 이쪽에서도 약간 돌아갔지만 여전히 조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걔를 손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굉장히 뻔한 것들이잖아요. 굉장히 뻔한 것들인데, 근데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인체라는 이 끝없고 넓은 황량한 이 황무지에 이제 뛰어드신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그 내부에다가 어떤 정보를, 그 실루엣의 내부에다가 정보를 표현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인색해요, 거기에. 그래서 그냥 실루엣만 주구장창 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실루엣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목 이렇게 있을 것 같고, 여기 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거를 하는 이유의 많은 부분은, 저도 물론 만화를 처음에 보고서는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옛날에 에반게리온이란 만화가 있었어요. 에반게리온이란 만화가, 그게 돈을 많이 벌었죠. 가이낙스가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벌었는데, 그게 무슨 현대차 1년 수출액 수보다 뭐 많이 벌었다라는 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막 돌아갔고, 에반게리온이 그때 등장했어요. 근데 에반게리온을 보면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이카리 신지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코 이렇게 생기고, 이거로 이제 그림을, 모두가 다 그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건데, 근데 이제 만화체를 보고선 그림을 배우는 거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만화체라는 거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단순화를 추구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에요. 만화를 그리는 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만화라는 게 옛날에 뭐 지금 웹툰은 컬러도 많이 쓰지만 아시다시피 라인만 갖다가 쓰고, 딱 옛날에 스크린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라인 갖다가 모든 걸 해결하는 게 그게 간지지 이러면서 이제 드래곤볼 뭐 이런 거 보기 시작한 작가들이 이제 스크린톤 이런 거 안 쓰고 라인 갖다가만 이제 하는 게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나루토도 그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된 툴을 가지고 뭔가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단순화가 된 거를 보고서는 그리려다 보니까, 걔네들은 이거 그림 단순하고 예뻐야 되니까 이 내부에다가 이런 거 하는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물론 하는 작가도 있겠죠. 내가 잘 모르지만. 근데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 외곽선만 주구장창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그림을 배우려고 하니까, 가뜩이나 그림이라는 게 있는 툴을 총동원해도 어려운 마당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만화를 보고서는 그림을 배우는 거를 지향해야 된다는 게, 그 만화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화를 보고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 너무 어려워. 그래서 좀이라도 쉽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더 발전시켜서 단순한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목표인 거죠. 그게 목표인데, 이렇게 외곽선만 따져 있지만 이거 물론 엉망진창이고, 이 외곽선 이거가 사람으로 볼 수는 아무도 없지만,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빗장뼈를, 이 엉망진창인 거에도 빗장뼈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요 가운데 있는 요거 잘쓴 거, 요거를 넣어주고, 요거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쯤에서 조금 더 여기에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는 요걸 표시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대흉근 저 갑바 있죠. 갑바. 난 사실 나는 근육 이름 잘 몰라요. 알게 뭐야. 난 배경 컨셉 아티스트인데. 갑바 이렇게 딱 하고, 네? 그다음 여기다 이렇게 그 저 어깨뽕 딱 이렇게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다음 여기 이렇게 2두가 있고, 여기 3두, 그 다음에 이제 뭐 8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저 뭐예요? 요거 임금왕자 복근 이렇게만 넣어줘도 그 엉망진창인 그거 그 실루엣이 그래도 뭔가 좀 그럴싸한 느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넣어주는, 이 외곽선만 딸 게 아니라 이 외곽선 안에 디테일을 넣어주기 시작하면은 사실 삶이 급격하게 편해지거든요. 삶이 급격하게 편해지는데,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람 이거보다 잘 그려야죠. 잘 그려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 아닙니다. 이거 사람 아니에요. 사람 이거보다 잘 그려야 돼요. 잘 그려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배경 컨셉 아티스트, 난 배경이 업무에, 저는 사람을 1년에 0.7명에서 0.8명 정도 디자인하는 사람이에요. 사람형 캐릭터를. 근데 캐릭터 전문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하면은 나보단 사람 잘 그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가 그런 어떤 이 라인을 가지고 뭐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찰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가 열립니다. 여러 가지가 열리는데, 네, 그 뭐 사람 그리는 방법을 뭐 내가 설명하는 건 사실은 그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르치는 거를 보면서 그분들이 라인을 가지고 뭐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